암컷 공룡이라는 수식어가 나올 정도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바로 조영재 선수의 남성 호르몬이 원래 8이었는데 0.7로 떨어진 것입니다. 9.22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로 굉장히 높은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6개월의 다이어트 후 생리를 멈춘 거예요. 13명 중에 0점대가 나올까요? Why do people who take exogenous testosterone build more muscle? 그래서 제가 준비한 컨텐츠 RTO.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은비더 정건입니다. 가짜 내추럴 엄청 핫하잖아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 운동 안 하시는 분들도 가짜 내추럴 컨텐츠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슈를 받았냐? 바로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출연자 4명 중에 3명이 굉장히 낮은 남성 호르몬이 나왔고, 그 중에 대회를 준비한 2명은 0점대가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이 암컷 공룡이라는 수식어가 나올 정도로 몸은 엄청 좋은데 호르몬 수치는 거의 여성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0점대라는 건 사실 일반적인 범위에서 워낙 벗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대회 준비를 하면서 특히나 극시즌에 무기력함, 성욕 감퇴, 그리고 이제 수면 방해, 그런 거를 정말 몸으로 굉장히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서 기력이 조금 없어지고 식욕이 점점 늘어나면서 성욕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쩌면 내가 느꼈던 의욕 저하, 성욕 감퇴, 그리고 수면 방해, 이런 것들이 남성 호르몬과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찾아봤고, 제가 찾아본 믿을 만한 논문들을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논문은 내추럴 선수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남성 호르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와, 그리고 지금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근육을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과 근육 성장에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큰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 영상은 가짜 내추럴을 시청하시며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수치에 대한 해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저의 사견이 아닌 논문에서 밝혀진 사실과 결과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궁금증은 바로 남성 호르몬이 크게 변할 수 있을까요? 가짜 내추럴 콘텐츠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바로 조영재 선수의 남성 호르몬이 원래 8이었는데 0.7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남성 호르몬이 조금은 변동될 수 있지만 이렇게 막 10분의 1씩 떨어지는 건 힘들다라고 의문을 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았는데요. 우선 대회 준비와 남성 호르몬 관련된 논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신빙성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찾아본 논문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한 내추럴 보디빌더가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신의 남성 호르몬을 조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26살의 남자 내추럴 보디빌더가 대회를 6개월간 준비하고 대회가 끝난 후 6개월간의 회복 기간을 가지며 총 12개월간의 자신 남성 호르몬 변화를 기록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대회 준비 전 9.22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로 굉장히 높은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6개월의 다이어트 후 대회 일주일 전에 측정한 남성 호르몬은 바로 2.27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로 기존 남성 호르몬에서 4분의 1 이상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9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6개월간 회복 기간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바로 9.91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대회 준비 시작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회복을 한 남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논문으로는 바로 여자 피겨어 선수의 대회 준비 기간 중에 월경의 변화인데요. 해당 논문도 26살의 내추럴 피겨어 선수 한 명이 대회를 5개월간 준비하고 대회가 끝난 후 5개월간 회복기를 가지며 10개월간 월경 주기의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해당 여성은 대회 준비 기간 1주차부터 월경의 주기가 바뀌었으며 대회 준비 11주차부터 월경이 아예 중단을 하였습니다. 생리를 멈춘 거예요. 그리고 대회가 끝난 후 5개월의 회복기를 가지고도 월경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1년이 지난 후에야 월경이 재개됐다는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논문 남성 호르몬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월경이 호르몬 분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성의 경우에는 대회 준비할 때 남성 호르몬의 변화 추이가 크다, 여성의 경우에는 대회 준비로 인해서 월경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해서 호르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뭐죠? 바로 과연 근육질의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0점대가 가능한가? 그리고 0점대면 엄청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논문과 다르게 해당 논문은 내추럴 선수 13명을 참가자로 하여 조사한 논문입니다. 물론 13명도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하지만 워낙 이 호르몬 관련된 논문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도 전에 소개해드렸던 논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23주에 대회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였고 대회 일주일 전에 남성 호르몬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후 23주 뒤에 남성 호르몬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개월 대회 준비를 하고 6개월 회복기를 가진 거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13명 중에 0점대가 나올까요? 자, 우선 13명 중 10명이 남성 호르몬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 중에 1점 이하인 사람은 무려 3명
3명이나 됐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5 언더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게 저희가 인식한 남성 호르몬 단위로 바꾸면 5는 바로 1.4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추 그래프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봤을 때 1.1명 그리고 0점대가 2명이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큰 비율의 참가자가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고 그중에 3, 4명은 1점대 또는 0점대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대회가 끝난 후 회복기 후 조사한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의 남성 호르몬이 상승하였고 대부분 대회 준비 전 상태로 수치가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13명이 어떻게 내추럴 선수인 걸 아냐? 저희도 모릅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 drug-free athletes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약물을 썼고 아니면 뭐 3년 전에 약물을 썼고 그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의 한계점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선수가 내추럴이라고 저희가 조금 위험한 가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3명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이 논문을 토대로 보자면 몸이 좋은 내추럴 선수가 남성 호르몬 0점대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험한가? 대회가 끝나고 대부분의 남성 호르몬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기를 충분히 거치고 나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 기준으로는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회복하지 않은 딱 한 명의 경우는 좀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예요. 오히려 대회 준비할 때 남성 호르몬이 올랐다가 회복 기간이 지난 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케이스여서 좀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짜 내추럴 마지막 의문점은 바로 남성 호르몬이 낮은데 근육을 크게 키울 수가 있느냐입니다. 저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근육이 더 클 거고 남성 호르몬이 낮으면 근육 성장이 힘들 거다, 뭔가 이렇게 정비례하게 생각을 저희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름부터 이 논문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나타나는 저항성 운동을 통한 금비대는 호르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안드로겐 수용체 밀도에 의존한다 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논문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되고 운동을 하는 남성 49명을 12주 동안 저항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49명 중에 근육 성장이 가장 많았던 10명을 그룹 A, 근육 성장이 가장 적었던 10명을 그룹 B라고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근육 성장을 가장 많이 이뤄냈던 그룹과 근육 성장을 가장 적게 이뤄냈던 그룹의 남성 호르몬을 비교를 하였고, 정말 놀랍게도 이 두 그룹의 남성 호르몬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만약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근육 성장을 많이 이뤄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근육 성장을 많이 일어난 그룹이 근육 성장을 적게 일어난 그룹보다 남성 호르몬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남성 호르몬이 동일했는데 여기는 더 많은 근육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차이가 있었냐? 바로 근육 성장이 많은 그룹에는 안드로겐 수용체 함량이 높았고 근육 성장이 적은 그룹에는 안드로겐 수용체 함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안드로겐 수용체 함량과 린 바디매스, 바로 지방을 제외하고 몸을 구성하는 질량을 린 바디매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안드로겐 수용체와 근육 성장이 비례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당 논문은 호르몬 수치가 근비대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다 주지 않고 안드로겐 수용체 함량이 근비대의 대소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상 밖의 결과죠. 남성 호르몬이 근육 성장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약물 사용자들은 왜 외부 남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것일까? 근육 성장에 관계가 없는데.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생물공학 박사이자 3대 800 파워리프터 그리고 내추럴 보디빌더인 레인 놀튼이 설명하는 걸 여러분께 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that was true, why do people who take exogenous testosterone build more muscle? Great question. And the reason is that exogenous testosterone in high doses has been shown to increase androgen receptor density. It appears that within the physiological range, increasing testosterone concentrations doesn't really seem to make a big difference in androgen receptor density, whereas if you get testosterone high enough, it seems like the cell produces more androgen receptors to meet that demand of testosterone.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테스토스테론과 안드로겐 수용체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결국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근육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만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면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테스토스테론이 근육 성장에 이르기까지는 테스토스테론이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포질에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안드로겐 수용체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수용체 복합체가 형성이 되어서 그 복합체가 세포 핵으로 이동하여서 근육 단백질 합성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스토스테론이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하여야 근육을 생성시키는 신호를 준다는 거죠. 테스토스테론이 많지만 안드로겐 수용체가 적으면 그만큼 결합할 수 있는 복합체가 적고, 테스토스테론이 적더라도 안드로겐 수용체가 많으면은 복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비교적 많아지기 때문에 오로지 테스토스테론만으로는 얼마나 근육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8이라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3인 사람보다 무조건적으로 근육 성장에 유리한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만약 남성 호르몬이 8이지만 안드로겐 수용체 함량이 적을 수도 있죠. 남성 호르몬이 3이지만 안드로겐 수용체 함량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3인 사람이 8인 사람보다 근육 성장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수치만 보고 누가 근육 성장에 유리하고 누가 근육 성장에 불리하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대회 준비가 남성 호르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관련된 논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남성 호르몬과 근육 성장에 관련한 논문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논문들의 내용과 가짜 내추럴에 나온 이슈를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내추럴도 보디빌딩 대회 준비를 하면서 남성 호르몬 0점대까지 떨어질 수 있고, 대회가 끝나면 대회 준비 전에 남성 호르몬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높다고 근육 성장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논문도 중요하지만 과연 진짜 남성 호르몬을 0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남성 호르몬 0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콘텐츠 RTO 로드 투 5 로드 투 0점대, 바로 남성 호르몬 0점대를 향하여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짜 내추럴 컨텐츠에 남성 호르몬 대조군으로 나와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회 끝난 지 5개월이 지나서 남성 호르몬 대부분 회복했을 테고 5.7이 나왔어요. 굉장히 준수한 결과고, 제가 작년 BCJ 됐을 때도 6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다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정상적인 남성 호르몬 가지고 있는 제가 한 달 만에 0점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극시즌 다이어트 한 달 동안 진행해서, 어차피 저 이제 살이 많이 쪄가지고 미니 커팅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극심한 다이어트를 제가 해서 0점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극시즌 다이어트 또는 미니컷을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남성 호르몬을 측정하여서 한 달 동안 총 2번 남성 호르몬을 측정하여 여러분께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투 5점을 하는 동안은 저의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체중, 그런 걸 이제 쇼츠 브이로그와 릴스 브이로그로 여러분께 공유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TO 점 시작합니다. 모두 끝.